안녕하십니까. 36개 오늘은 수상개화라고 하는 재미난 그리고 상당히 독창적인 개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꽃을 피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역시 출전이 미상입니다. 36개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고 오늘날 경영과 처세와 인생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한 게 뭐냐 그러면 밑바닥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나온 지혜들을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상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글자는 쉽습니다만은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개책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보면은요, 왕권이 약화되면서 왕족이라든지 일부 귀족의 권력자들이 왕을 대신해서 또는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걸 식객이라고 하는데요. 식객이 3,000명씩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들의 인재풀이 대단했습니다. 이 3,000명의 인재들이 뭘 하냐 그러면요.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최신 정보들을 자기 주군을 위해서 물어다 날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춘신군은 전국시대 때 그런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네 사람,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춘신군은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고열왕 때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고열왕이 후손이 없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자식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춘신국의 식객으로 있는 이원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의 여동생, 아름다운 여동생을 춘신군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원이 춘신군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동생을 차라리 고열왕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거기에 마치 고열왕의 자식처럼 속여가지고 더욱더 더 권력을 얻어라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원의 말을 듣고는 임신한 이원의 여동생 즉 춘신군의 첩을 고열왕에게 보냅니다. 아들을 놓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춘신군을 나중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살해해버립니다. 이원이라는 자는요, 춘신군의 아기를 고열왕에게 보냄으로써 개화하는, 즉 꽃을 피우게 만드는 수상개화의 책략으로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고 춘신군을 죽이고 권력자로 떠오른 그런 사례였습니다. 경영 사례에서는요, 1871년 미국 자본가인 굴드라는 자가 연방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황금을 제외하고는 이 자가요, 금에 관한 최대 보유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을 묶어둬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연방정부에서는 금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굴드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값을 유지하고 또 금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 수도였던 그란트 대통령의 여동생 남편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금값 상승분만큼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금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배상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동생 남편 입장에서는 그죠, 금값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연방정부의 금의 방출을 적극적으로 막게 됩니다. 금 부족으로 연방정부의 금을 풀 때도 어쩔 수 없이 연방정부가 이제 금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도 시간을 늦추게 로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굴드가 손해보지 않고 금을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벌어주게 되죠. 굴드는 대통령 여동생과 그 남편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금꽃을 피운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정당해 보이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상개화는 대단히 창의적인 개책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더더군다나 창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에 있어서는 수상개화가 갖는 의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나무가 아니라 상대 나무에다가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이 중요합니다.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책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또 치밀해야 됩니다.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자기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수상계와 수단을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일단 과장하고 실력이 대단한 것처럼 가상을 만들어낼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수상계와의 과정에서 필요한 대목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신의 상품이 갖는 영향력을 과장해서 고객들에게 이 상품이 진짜로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인상을 갖고 물건을 사게 해야 되겠죠. 흔히 과장 광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책략인데요.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다른 상품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할 확률이 낮은 계책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속임수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계책입니다. 고맙습니다.